먼저 저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후지이 카오루로 일본 국적이며 1948년생입니다. 연역으로는 야마토 면학교의 교장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야마토 제작소와 주식회사 산슈의 대표이사입니다. 제면기 공작기계 설계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면 전문점으로 확장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노하우를 살려 전국 각지에서 컨설팅 활동 및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키운 회사가 사명을 명확하게 하면서부터 달라졌음을 언급하며 비즈니스에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사명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비즈니스에 대입하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명은 기업의 목적을 의미하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살아오면서 몸에 축적된 특징,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강점, 약점, 특징 개성 등을 활용하여 세상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자는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기 사업부 시절 디자인 철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철학이란 처음 설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개발된 전투기인 F-104와 F-4는 서로 다른 디자인 철학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로 서로 다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첫 단계에서 디자인 철학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성능, 특징,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모두 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 철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이 회사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보편적인 기존의 사명에서 벗어나 면 전문점 번성 지원 회사라는 사명으로 바꾸면서부터 저자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면 전문점 번성 지원. 말 그대로 고객과 함께하는 회사라는 사명을 세운 뒤로 연중무휴의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명확하게 하자 줄곧 업계 2위에 만족해야 했던 저자의 회사는 어느새 1위 메이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사명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인생의 목적을 뜻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목표로 삼은 목적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명감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명은 우리에게 일의 가치와 에너지를 부여해준다. 둘째,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과 결정에 명확한 지침이 되어준다. 셋째, 가치 있는 사명이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고 머물게 하고 성장시켜준다. 넷째, 사명은 도달해야 하는 이상 목표를 가리켜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다섯째, 사명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합의를 형성해준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명이 공유되고 이해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고 한번 이용한 고객을 단골로 만들거나 지속적인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퍼포먼스와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는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퍼포먼스로 나눈 것입니다. 퍼포먼스란 상품력, 전포력, 서비스력을 종합한 점수이고 퍼포먼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치는 낮아집니다. 저자는 이러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과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활동이 바로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지금,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는 더 이상 물자의 충족감이 아니라 마음의 충족감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점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고객은 무엇을 사는가? 둘째,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아직도 만족되지 못한 고객의 욕구는 무엇인가? 넷째, 고객 혹은 고객이 아닌 사람들은 타사에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가오? 잠재적인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상의 시점을 통해 고객의 욕구가 시대와 함께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 욕구의 변화에 근거하여 적절한 가치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사명이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최초로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자 우리 자신 혹은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즉, 사명은 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콘셉트는 무엇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이나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콘셉트입니다. 저자는 이 콘셉트가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알고 보면 비즈니스의 본질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스타벅스의 경우 커피라는 상품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타벅스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것이며 이것이 스타벅스의 비즈니스의 본질, 콘셉트입니다. 앞서 저자는 사명과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명과 콘셉트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명이 미션이라면 목표는 비전이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코스가 전략입니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사명과 콘셉트를 어떻게 달성하여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즈니스는 뜬구름을 잡는 듯한 영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코스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이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저자가 해석하는 경영이념은 책임입니다. 즉, 고객에 대한 책임, 종업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경영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이념을 잘 세운 기업으로 존슨앤존슨과 혼다를 꼽았는데 이들 역시 책임이라는 경영이념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고객을 비롯해서 기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선 바로 이 책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